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체크 4월 2주차 방송이고요. 금주 키워드는 연준 자산 축소, 외국인 매도, 중형주 장세, 미중 정상회담, 대선 테마, 4차 산업혁명, 지주회사 되겠습니다. 키워드가 많죠. 그만큼 이제 이벤트가 많았다는 거고, 예상치 못하게 제가 4월에는 이벤트가 별로 없을 거라 말씀드렸는데 이벤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연준 미국 FOMC에서 그 자산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3, 4월 추천주에 대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추천주 점검입니다. 모두 투어죠. 제가 그 2007년 꼭 기억해야 될 중소형주 탑 7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1월 31일에 32,700원 말씀드렸고 저도 갖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4만원 정도 갖고요. 이제 3, 4월 추천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인 HR, 우리산업, EM텍, 와일손은 이제 3월달이고요. 이제 4월달에 코스피를 위해서 코스피 투자하신 분들 이제 NH 투자증권을 소개해드렸죠. 뭐 전반적으로 보면 사람인 HL이랑 EM텍만 한 10% 넘게 상승 수익이 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는 뭐 보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사람인 HR 우리 산업은 대선 정책 관련주의 순환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선 정책주가 지금 순환매를 돌고 있어요. 아마 전 이번 주쯤에 일자리주를 한번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5월 초까지 대통령 당선되기 전까지 한번 갖고 있는 겁니다. 보유 기간이. 그리고 EM텍 와이솔은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서 IT 부품주로 제가 본 거니까 갤럭시 S8이 출시되기 바로 전까지 그러니까 4월 하순까지 한번 보유하는 거고요. NH투자증권은 코스피가 상승이 됐을 때 최대 수혜주라고 보기 때문에 한 5월 말까지 제가 주식은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한다 그랬죠. 매매를. 그리고 나머지 쉬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요 보유 기간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죠. 자, 3월 3주차 상승했다 하락. 3월 4주차도 상승했다 하락. 그러니까 횡보한 거죠. 그러다 드디어 4월 1주차에 하락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국인이 5일 연속 매도세를 했는데요. 한번 수급 현황 보시죠. 예, 계속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이 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외국인 매도세의 지속 여부를 그래서 금주에 봐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 파느냐, 지난주에 어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파느냐,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가 만약 이번 주에도 지속된다면 이번 주에 지수는 2150에서 2120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난주 코스피는 무엇을 팔았나 한번 보셔야겠죠. 지난주에 팔았으니까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팔았고 삼성전자 우리 우선주를 팔았으니까 코스피 지수의 4분의 1을 판 거죠. 그 다음에 코덱스 팔았고 타이거 ETF 200 팔았고 코덱스 레버리지도 팔았어요. 그러면 거의 묶어서 시총 상위주를 다 팔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 현대차, LG화, 기아차 이거 최근에 샀던 건데 다시 팔았네요. 그래서 외국인은 시총 상위주와 지수 관련 ETF주를 매도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 어쨌든 사다가 지금 팔잖아요.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또 살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계속 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살 때 무엇을 살지 그걸 잘 지켜보셔야 된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닥 한번 보시죠. 자, 3월 3주차 하락, 그 다음에 3월 4주차부터 반등이 나와서 4월 1주차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이 됐고요. 이제 외국인 매수세까지 이제 들어오면서 쌍끌이 장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국인이 계속 샀네요. 수급 현황을 보니까 그죠? 기관도 샀고 지수가 안 오를 수가 없죠. 제가 코스피는 언제 사야 된다 그랬어요? 기관이 사야 된다. 그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코스닥 지수는 근데 이제 635에 강한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금주에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금주에 살 수 있는 종목은 사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될 거. 중대형주, 대선정책주, 4차 혁명주.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근데 드디어 제약 바이오 업종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자, 코스닥 기관 매매 현황. 지난주에 뭘 사는지 한번 보시죠. SK 머티리얼스, 이오테크닉스, SFA, 테라세미콘, 테스, 동진세미컴, HB테크놀로지, 이녹스. 이게 뭐예요? IT 부품주죠? 근데 뭘 샀어요, 기관이? 디오, 이빨, 임플란트죠. 뉴트리바이오텍, 그 다음에 휴젤, 마스크팩, 저기 그거죠. 그 필러인가요? 예. 셀바이오텍, 뭐 이런 거.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를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약 바이오주가 드디어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한 2년간 힘들었죠, 제약 바이오 시세 낸 다음에. 그럼 외국인은 뭘 샀나 한번 볼까요? 고영, SKC 코롱 PI, 솔브레인 IM텍 BH 인터플렉스도 IT 반도체, 그리고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메디톡스. 이것도 제약 바이오죠. 근데 특이한 게 카카오를 엄청 샀어요, 지난주에. 그 다음에 컴투스, CJ ENM, 게임빌,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증시의 주요 상황을 보면 트렌드가 계속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에서 코스닥을 바꾸고 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바뀌고 있다. 수출주에서 내수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변화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투자할 시기가 된다라고 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럼 지난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연준이 FOMC 자산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이 됐는데요. 그 4월 5일 미국 FOMC 회의로 해서 자산 축소가 발표되자 국내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자산을 축소하는 게 매도세를 하락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의 저희 장세는 실적 장세가 아니라 국내외 다 유동성에 의한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에 따른 그런 유동성 장세였어요. 근데 그런 유동성을 연준이 어떻게 했냐? 2008년에 리먼 브러스가 터지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어요. 연준이. 근데 어떻게 풀었냐? 막 풀 수 없잖아요. 미국 행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주택 저당 증권, 모기지 있잖아. 모기지 부실 났던 거. 미국 국채 이런 걸 다 샀다고요.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채권을 샀다고요. 주택 채권이랑 미국 국채를. 그 채권을 사들이면 뭘 해야 돼요?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풀었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곧 미국 FOMC의 자산인데 그 자산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채권이니까 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기를 연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기를 이제. 그럼 이제 만기 도래하는 거는 채권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그 발행한 쪽에서 돈을 FOMC한테 줘야겠죠. 그럼 시중에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게 무려 5천조입니다. 5천조 되죠. 근데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미국 국채와 주택 채권, 미국 주택 채권이 있는데 미국 국채는 전 세계의 여러 국가가 갖고 있어요. 주택 채권은 미국에서만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강세가 돼요. 채권을 사들이면, 채권을 이제 팔면, 그러면 미국에선 원치 않는다고요. 그 수출주에서 달러가 강세되는 걸 원치 않아요. 트럼프는 일자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택 채권을 먼저 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택에서 돈을 빌기가 힘들어요. 미국 내에서. 그럼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딴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글로벌 경제와 우리 경제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심지어 독일 증시는 2008년 양적 완화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185%가 올랐고요. 부동산도 해외에서 3배, 4배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왜?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글로벌 부동산 그 버블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결론 이게 뭔 얘기냐? 해외는 금리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금리를 높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된다. 18년도 증시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세계의 단판 미중 정상회담이 개최됐는데 내용은 별로 없다. 시리아 공습으로 유가가 다만 이제 그 중에 시리아 공습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렇게 하니까 유가 급등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 엔화 등 안전자산의 선호가 증가됐다. 그게 있고, 북핵 문제와 사드 보복 해법이 나오지 않았고 환율 조작국 지정에 대한 불안이 가중됐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안철수 지지율 급등세로 문재인 후보가 박빙이 됐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가 안희정, 이재명 후보층의 그거랑 보수층을 흡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박빙 후보가 됐다라는 지지율 조사 나오고 있고요. 단 그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안철수 후보 개인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니까 그 정당의 지지율과 그 정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엇비슷해야 지지율이 견고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는 훨씬 높은 거예요. 문재인은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문재인 후보는. 근데 어쨌든 지지율이 아직 견고하다 보기는 힘들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에 따른 주식을 보면 대선 인맥주는 하락세가 지속됐고요. 정책주도 큰 변동은 없었던 한 주였으나 노인 복지 및 노인 치매 관련주. 제가 치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환인제약 이런 거. 그래서 일부가 급등을 했고 정배열 추세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3월 30일 문재인 정책주 방송 한번 보시고요. 4차 혁명 관련주도 순환매가 지속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관련주가 강세가 됐고요.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갔고, 또 지난주에 이제 음성인식 관련주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온미디어, 셋톱박스주죠. 기가진이를 만들고 있고요. 네, 브리치텍, 콜센터. 이건 인공지능 방송 제가 12월 10일 한 방송에 최선호주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EM텍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시장의 돌풍을 일으켰고요. 뭐 신규 계좌 10만 건 넘어가는 등 뭐 시간에 관심이 고조돼서 뭐 향후 카카오뱅크도 출범할 텐데 뭐 관심이 되고 있다.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이 인적 분할후에 재상장하고 AP 시스템이 상한가를 바로 갔고요. APS 홀딩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AP 시스템은 사업회사, APS 홀딩스는 투자회사죠. 제가 그 1월 18일 방송 지주회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업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근데 지금 시장 장세가 점점 먹을거리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면 이런 테마까지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른 중소형 지주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목을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시간 되면 설명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인 DST 로봇이 45%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에 뭐 중국 로봇 시장이 성장한다. 근데 그거랑 실제로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단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박 2일, 2박 3일짜리기 때문에 단기 급등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몰레이드 디스플레이 장비 소재 관련주가 강세를 지속했다. 왜? 갤럭시 S8 출시에 임박해서. 그래서 뭐 BH, 인터플렉스, 대덕, GDS 등이 갔고요. 이런 건 당분간 계속 되겠지만 먹을 부분은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다음에 조선업계 세계 최대 시추업체 파산으로 국내 조선 3사가 건조 비용이 떼일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업, 해운업, 뭐 조선업 이런 거 하지 마시라 해서 제가 넣은 거고요. 자, 이번 주 증시 전략 4월 2주차 말씀드릴게요. 가격 매력이 남아있는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드디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낙폭 과대 섹터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난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그 12월 말부터 IT 많이 빠졌다, 뭐 게임 빠졌다, 뭐 유통 갔다,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식품까지 갔었잖아요. 아, 식품 가고 유통 갔었군요.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 이제 중소형주까지 왔고, 이제 제약 바이오만 남은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코스피는 15일 이번 주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공습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그 시장에는 이미 환율 조작국 지정이 선방영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정이 안 될 경우 시장엔 부정적인 요소가 올 것 같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이 되면 이제 달러가 강세로 되고요. 수출주에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IT주, 수출주가 뭐예요, 우리한테? IT죠, IT. 그래서 IT주는 달러 강세가 되면 잘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리아 공습을 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유가 급등을 했는데, 이에 따른 수혜주와 피해주의 그런 어떤 결과가 엇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공습이 지리하게 되고 뭐 하여튼 뭐 사건이 커지면 유가 관련된 수혜주와 피해주가 막 반등이 크고 뭐 금방 마무리된다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새롭게 제약 바이오 섹터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드디어 제약 바이오 섹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낙폭 과대되었고 실적에 받쳐주며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코롱 생명과학이 갔어요. 45% 갔어요. 그 비싼 게. 그러니까 실적 있고 신약 개발 모멘텀 있고 낙폭 과대에 있는 종목을 사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냐 그 종목이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넷마블 공모수에 맞춰 최근 매수세가 불고 있는 게임 섹터에 관심이 필요하다. 넷마블은 금년 IPO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최대주죠. 그러니까 이런 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게임 섹터도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4월 13일 방송 안내입니다. 아까 제약 바이오세타 어떤 게 궁금하시다는지 궁금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때 제약 바이오세타 설명드리고 추천주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4월 추천주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NH 투자증권 말씀드렸고 이제 뭐 여기서 한두 종목 더 나오겠죠? 자, 어떻게 잘 도움이 되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원샷이었습니다.